한국뉴스 뉴스브리핑 4부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한 정부.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내가 책임질 테니 청와대로 진격하자. 살인 물대포로 쓰러진 백남기 동지. 자, 이 말들은 전부 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오늘 12시 전에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좀 붙겠죠. 경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86년 이후에 적용되지 않던 소요제,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이 1986년 5.3 인천 사태 때 적용되었습니다. 소요제를 적용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소요제는 다중, 그러니까 대중들이 집단적으로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자, 소요제는 일반적인 한상균에게 적용되는 이 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죄들보다는 훨씬 중차대한 이 죄입니다. 자, 한상균은 2009년 77일간의 쌍용자동차 파업을 이끌고 구속되어 3년을 살았습니다. 징역을요. 그리고 2012년 8월에 3년을 다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가 우리 사회를 2015년이 아니라 1980년대로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자본가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모든 이 청산해야 될 이 척결 투쟁 대상으로 여기는 부분은 그의 시각이 쌍용자동차 투쟁을 지휘하면서 매우 왜곡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장기 경제가 불황이고 저성장 시대이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특별하게 기술 혁신을 하거나 발명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한은 무한 경쟁에 접어들면서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고 이 고실업에 또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무한 성장하던 7, 80, 90년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노동운동의 가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한국노총, 민노총 다 합쳐서 150만 밖에 안 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762만 명의 신음하는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근로자,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거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1억이나 7, 8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기꺼이 떼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할애하면서 우리도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정부나 사용자도 양보해라. 이렇게 가야 노동개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좌빨들은 투가하면 사회적 대타협 하는데요. 사회적 대타협은 기종 노조들부터 자신들의 몫을 떼서 자기 회사의 하청 외주회사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더불어 살자고 할 때, 또 나이 많은 은퇴할 때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월급을 1억에서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까서 그 돈으로 새로운 채용을 하라고, 정규직으로 젊은이들을 채용하라고 이렇게 해야 이 저성장의 시대에 노동자들이 전부 다 2천만이 행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전부 도외시한 채요. 자신들 스스로가 기득권에 있으면서 기득권 척결 대상이면서 어떻게 보겠냐.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결로 몰아갑니다. 그가 한상균이 이야기하는 노동자는 아주 그 속에도 대기업 노동자,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 각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절반도 3분의 1도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더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울산에 가보고 거제도에 가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하면서 노동계약이라고 비판하는 이런 한상균 위원장은 자신이 77년간 파업을 이끌었던 쌍용자동차가 자기가 사라지고 민노총이 사라진 뒤에 왜 되살아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노조는 민노총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어제 여론조사에서 리얼매트가 이 경찰의 이 한상균 체포 영장 집행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물으니까 53대 33 집행해야 된다가 53대 반대 33으로 나왔습니다. 또 SNS상에서 여론을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57 반대가 43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좌파, 제야, 진보, 종북 그 다음에 종교단체, 불교 송두리째 나서서 한상균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강제 진입, 경찰의 무슨 사찰, 침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을 했지만은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상균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더 맞다라는 확실하게 기울어진 여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왜 조계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간을 하루 달라 하면서 교통 정리하는 모습을 띄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은 좀 더 버텼더라면 국민의 악화된 여론의 질타를 대신 맞았을 겁니다. 이번 이 사태는 한상균이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곧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단죄되겠지만은 여기에 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종교가 사회 문제에 끼어들어서 지금 25일간을 한상균이 정기국회가 10월 9일날 문 닫을 때까지 시위를 하고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킬까봐 노동개혁법안들을 그걸 통과 못 시키도록 도법 스님을 비롯한 성녀들이 야당에 가서 한상균 대신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올해 안에 안 하겠다. 자, 한상균은요 지금 의기양양할 겁니다. 자, 며칠만 지나 보십시오. 그것이 다 헛거라는 것을 알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25일간 투쟁을 이끌면서 자, 조계사의 일부로 들어갔습니다. 조계사가 서울 도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전 홍보 효과가 매우 뛰어났죠. 정말로 도망가고 싶다면 저기 깊은 산골에 있는 사찰에 들어갔다면 누구도 한상균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상균이 하필이면 조계사에 들어가서 매일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12월 5일날 2차 평화적 민중 총글기 대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12월 5일까지 버티면서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6일날 자진해서 출두할 듯이 이야기하고는 6일이 된 다음에는 월, 하, 수, 수요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날 잡혀갔습니다. 왜 수요일까지 버텼을까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날 끝나니까 또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 16일날 집회를 하겠다고 선동해왔습니다. 자, 야당은 한상균 눈치 본다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상균이 저렇게 조계사에서 버티고 있는 한은 야당이 지금 둘로 갈라진 진노 비노 야당이 이 문제에서 앞장서게 되면 한쪽이라도 사쿠라 소리 들을까봐 야합했다 소리 들을까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나자빠져 있는 겁니다. 자, 한상균은 불교와 정권과의 싸움을 대리전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금 민노총 안에서 한상균은 민노총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민노총의 지도부를 자기가 장악을 했지만 투표로서 실제로 민노총의 전체 조직원들이 한상균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상균식의 강경 이념 투쟁 노선에 대해서 이것이 노동운동에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상균이 총집결 투쟁을 한다 했지만은 촛불 시위조차 열리지 못하고 100여 명의 조합원들만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상균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법당에 가서 무슨 삼배하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경찰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갑을 찬이 안 찬이 갖고 신랑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인데요.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면 비난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한상균이 조계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계종과 깊숙한 상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이후에 총무원장은 마치 강 건너 불 받아보듯이 잘 해결해라.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버리고 도법이 나서고 주지가 나서면서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진압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어제였습니다. 조계사의 직원이, 조계종의 직원들이 왜 나서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 진입을 막습니까? 스님이 막든가 신도가 막으면 이해가 갑니다. 직원들은 조계종에 붙어서 밥 벌어 먹겠다고 취업한 사람입니다. 크게 좋은 일자리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직원들이 이 싸움에 몸을 던져서 뭐 갈비뼈가 부러졌니 하는 소리가 나오고 병원에 실려가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엄중 경고한다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조계종 대변인의 모습은 스님인데요. 그것이 종교의 모습입니까? 좌파 단체의 모습입니까? 그러다가 여론조사라 내용들도 파악했겠죠.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무슨 스님의 한수. 참 그 제목 단 언론도 웃기는 언론입니다. 자, 내일 12시까지, 그러니까 목요일날 12시에 전에 나가도록 할 거니까 쌍방이 물러서라. 그래가지고 정부는 강제 진압을 한 불교로부터의 비판을 회피할 수 있고, 한상균은 강제로 끌려나오는 모습을 피할 수 있고, 조계종은 사찰이 경찰 진입을 해서 침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좋다. 자, 원인을 따져보십시오. 범죄자를 숨겨준 조계종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신의 한수입니까? 스님의 한수입니까? 자기들이 사고 쳐놓고 마치 자기들이 수습하면서 자자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웃기는 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이 웃기는 꼴도 웃긴다고 말을 하기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이제 한상균에게 제가 정의의 힘으로 물어질 거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 조계종이 이번에 보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두고 그 책임을 물을 겁니다.